미경이 은호의 셔츠 단추를 풀던 손을 멈추며 말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은호는 그녀의 뒷목을 감싸며 입을 맞췄다. 미경 씨 조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미경은 숨죽이며 웃었다. 벌써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멈추지 못할 것 같아요. 은호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고 텐트 안엔 두 사람의 젖은 체온이 가득 찼다. 오늘은 43, 서울 상계동에 사는 전업주부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산악회에서 모임을 이끌며 활기찬 삶을 살던 그녀는 52세의 건축회사 임원 백은호 씨와 함께 봉우리 너머에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한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바람이 살을 베듯 시려온 어느 늦가을, 서울 근교의 산에서는 산악회 정기 등반이 한창이었다. 회장 정미경은 능숙한 리더십으로 회원들을 이끌며 선두를 걷고 있었다. 뒤에서 천천히 걷던 백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을 걸었다. 미경 씨는 참 산이랑 잘 어울려요. 매번 볼 때마다 새삼 느껴집니다. 미경은 등산 모자를 고쳤으며 짧게 웃었다. 사람들이랑 같이 걷는 게 좋아서요. 혼자서는 안 올라가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 말에 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눈길을 준 건 그녀의 입꼬리도 옆모습도 아니었다. 타이트한 등산복 아래 능숙하게 다져진 그녀의 골반선이었다. 무심한 듯 시선을 돌리는 척했지만 이미 시선은 그녀를 꽤 오래 담고 있었다. 점심시간. 봉우리 아래의 평지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던 회원들 틈에서 은호는 슬며시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혼자 드세요? 아, 네. 남편은 이런 거 싫어해서요. 산은 더더욱. 은호는 도시락에서 김치를 꺼내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산에서는 같이 나눠 먹어야 맛있는 거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미경의 심장은 그 순간 아주 짧게 멎은 듯 했다. 그날 산행이 끝나갈 무렵 사고처럼 그 일은 일어났다. 뒤처진 회원 하나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고 정미경과 백은호는 그 회원을 병원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내려가기로 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도로가 끊기고 근처 작은 민박집에 하룻밤을 묵게 된 두 사람. 비 맞은 채 현관을 들어서며 미경이 중얼거렸다. 비까지 오다니 오늘 산신령이 질투했나 봐요. 은호가 젖은 셔츠를 벗으며 답했다. 산신령이 아니라 내 맘이 먼저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말을 마친 그가 미경을 바라봤다. 방금 벗은 셔츠보다 더 솔직한 눈빛이었다. 미경은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볼은 불붙은 듯 달아올라 있었다. 그날 밤 민박집 작은 방 안엔 두 사람의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다. 민박집 주인은 작은 텐트를 내어주었다. 비 때문에 방은 이미 꽉 찬 상태였고 급한 대로 마당 한쪽에 임시 텐트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하면서도 위험했다. 은호는 말없이 텐트 안에 전등을 켰고 노란 불빛이 둘 사이를 아주 은밀하게 밝혔다. 미경은 젖은 재킷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늦게 남자랑 단둘이 있는 거. 은호는 그녀의 젖은 머리칼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나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하나도 낯설지가 않네요. 미경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제야 미경은 웃었다.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비 오는 소리가 텐트 위로 부드럽게 내리치고 그 소리에 묻히듯 은호가 말을 이었다. 미경 씨, 그날 봤어요. 산 정상에서 바람에 머리카락 날릴 때 마치 저 혼자 보는 풍경 같았어요. 그의 고백은 너무 뜨거워서 차라리 속삭임이 더 어울렸다. 미경은 숨을 삼켰다. 백 과장님,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요하게 마주쳤다. 당신 조개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 짧은 말에 미경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너무 떨려 있었다. 지금요? 이미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허벅지 안쪽이 다 젖었어요. 그녀의 말에 은호는 몸을 기울였다. 거의 무릎을 꿇듯 그녀 앞에 앉았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종아리에서부터 무릎, 그리고 허벅지 위로 천천히 닿았다. 미경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비 오는 소리 사이로 조용한 한숨이 스며들었다. 그의 손이 팬츠 위로 조심스럽게 미경의 조개를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촉촉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상태였다. 은호는 그녀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단단한 품 안에서 미경은 조용히 몸을 떨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빠, 이렇게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은호는 미경의 귀에 입을 맞췄다. 당신 때문에. 나도 멈출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의 입술이 닿은 순간 텐트 밖의 세상은 모두 사라진 듯 했다. 숨결 채운 젖은 속옷, 그리고 조심스레 미끄러져 드는 손길. 미경은 은호의 비밀스러운 형태를 느꼈다. 그것은 단단하고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 뜨거웠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보다도 더 격렬하게 그녀를 적셨다. 밀착된 채로 텐트 안은 숨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한 번의 진입. 은호의 단단한 것이 그녀 안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은 동시에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다. 그 조용한 텐트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덮고 감싸고 파고들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할 듯, 벼랑 끝에서 밀어낸 듯 단숨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긴 포옹. 말없이 텐트 안에 흐르는 체온만이 그날 밤의 증거였다. 텐트에서의 그날 이후 정미경과 백은호는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산악회 정기 산행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같은 산길 어딘가에서 교차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은 달라졌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엄마였지만 산에 갈 땐 유독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아무도 모를 향수를 살짝 뿌리고 있었다. 은호 역시 회사를 나설 때 손목에 어울리지 않는 디퓨저 하나를 뿌렸다. 그 향은 오직 미경만이 알아챌 수 있었다. 이번 산행은 회원이 많지 않았다. 비온 후 공기가 유난히 맑던 날이었다. 미경은 회장의 권한으로 짧은 코스를 정했고 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 곁에 붙었다. 여기 이 능선 지나면 아무도 없는 전망대 하나 나와요. 은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미경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눈동자는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회원들을 선두와 후미로 나누고 둘은 일부러 뒤처졌다. 말없이 걷던 중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요, 혹시 우리 들킨 건 아닐까요? 은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누가 뭐래요? 며칠 전에 선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 자꾸 백 과장님이 회장님 옆에서만 도느냐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은호는 미경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우린 들키지 않았어요. 설령 누가 뭐래도 그저 수상하다는 것뿐이지. 아무도 본 건 없잖아요. 미경은 그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엔 불안이 남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졌다. 이어 나타난 건 산악회 회계팀의 오해란. 어머, 회장님. 여기 계셨어요? 아까부터 안 보여서요. 은호는 재빨리 거리를 벌리고 돌 하나를 발로 차며 말했다. 회장님이 코스 설명해 주셔서요. 좀 뒤처졌네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길은 은호의 등과 미경의 뒷모습 사이를 묘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산행을 마친 회원들이 모인 뒤풀이 자리. 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미경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자꾸만 테이블 밑에서 은호의 무릎이 그녀의 다리를 스쳤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은 이중 삼각꼬리를 맞추듯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 반대편 오해라는 조용히 술잔을 돌리며 그들의 작은 접촉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은호는 문득 아내가 접어놓은 와이셔츠를 보며 멈칫했다. 아침마다 다려주는 셔츠에 익숙해진 손길, 그리고 가족 사진 속 늘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속에서 느껴지는 허전함은 매번 산에서 마주치는 미경의 눈빛 속에서만 겨우 채워졌다. 며칠 후 산악회에서 주최한 야간 등산과 텐트 캠핑 행사가 열렸다. 도심 가까운 뒷산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행사였고 참가자는 8명 남짓.
그중 미경과 은호도 있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불꽃놀이 후 사람들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텐트를 나눠 배정할 시간이 되자 미경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혼자 자겠어요. 회장 특권이니까요. 그 말에 은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 저도 혼자요. 혼자는 원래 외로워야 하니까. 둘의 눈빛이 잠시 교차했다. 그 교차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했다. 밤 11시. 모두가 텐트 안으로 들어간 시간이 지나고 은호는 조용히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불 꺼진 캠핑 초소 뒤쪽 작은 텐트 안에 앉아있던 미경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 은호는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몰래 찾아오는 거 싫어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자 그녀는 속삭였다. 내 조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은호는 숨을 들이켰고 두 사람은 입술을 포개었다. 미경은 은호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렸다. 그곳은 이미 무겁게 일어나 있었다. 새벽의 산기온보다도 차가운 손이 그를 쓰다듬자 은호는 짧게 신음을 흘렸다. 조용히.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요. 은호는 그녀의 조개를 천천히 더듬었고 촉촉하게 젖은 촉감에 놀라며 중얼거렸다. 미쳤다. 이건 벌써부터 흐르는데? 텐트 안 작은 침낭 위에서 미경은 조용히 다리를 벌렸다. 잠깐만요. 당신 조명이랑 이불 좀 올려줘요. 혹시라도 밖에서 볼까봐. 그 말에 은호는 웃었다. 걱정 말아요. 이건 어두운 봉우리의 비밀이니까. 그가 그녀 안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순간 미경은 숨을 참았다. 서로를 꼭 감싸 안고 초소 뒤 텐트 안은 숨죽인 파도처럼 요동쳤다.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삼켰다. 밤 공기 속 희미하게 퍼진 숨결. 그것은 고요하지만 언제 들킬지 모를 파국의 징조이기도 했다. 정미경이 집에 돌아온 건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피곤한 듯한 얼굴, 젖은 머리칼, 그리고 억지로 감춘 설렘. 거실 소파엔 남편 김태진이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잘 다녀왔어? 응. 산바람이 싸늘하더라.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샤워하고 왔지.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의미 없는 대답만 흘렸다. 그런데 그 순간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봉투가 미경의 시선을 붙잡았다. 어로머 오브 더 피크. 낯익은 너무도 익숙한 향수 샘플. 이건 은호가 자신에게 뿌렸던 바로 그 향이었다. 왜 이게 여기에? 그녀가 묻기도 전에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다. 아, 그거? 지난번에 산악회에서 누가 떨어뜨린 거 주웠어. 정 회장 이름이 적힌 명함도 같이 있어서 당신 거려나 하고. 그 순간 정미경의 등골에 땀이 흘렀다. 명함? 어떤 명함? 남편은 손으로 주방 선반을 가리켰다. 그 위엔 미경의 명함 하나가 엉망으로 접혀 놓여 있었다. 순간 그 주말 산행에서 은호가 건넸던 자신의 명함이 떠올랐다. 이건 제 번호예요. 혹시나 긴급 상황 생기면. 그 명함이 떨어졌고 남편이 주웠고 향기까지 맡았다는 것. 미경의 다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말없이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편 은호 역시 아내와의 대화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속옷들 세탁할 때마다 뭐랄까. 묘하게 자국이 많아. 아내는 웃으며 말을 던졌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은호는 순간 멈칫했다. 그래? 운동해서 그런가 보지. 이상하게 간지러워서 긁었나 봐. 다음에 약 좀 사와야겠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운 채 은호에게 카카오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잠깐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읽음 표시만 떴고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녀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조개가 그렇게 얌전히 있어줄까? 그 말에 미경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말았다. 산악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엔 실내 클라이밍 체험이 포함된 프로그램. 회장 정미경은 체육센터 탈의실에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무심코 자신의 속옷에 남은 어느 흔적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몇 시간 전 그녀와 은호가 공유했던 새벽의 짧은 만남이 남긴 증거였다. 한 달에 한 번 도심의 작은 호텔에서 몇 시간 동안만 불을 켜는 둘만의 공간. 바쁜 일상 속 유일한 시간. 그날도 은호는 말없이 그녀를 눕혔다. 속옷을 스르르 걷어내며 그 안에 맺혀있던 그녀의 조개즙을 혀끝으로 천천히 훑었다. 미경은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다. 오빠 그만. 자국 남아요. 하지만 은호는 그 말에 속삭였다. 남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 내가 남는 거. 그 여운이 지금 눈앞 속옷의 얼룩으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허겁지겁 새 팬티로 갈아입고 속옷은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날 오후 센터에서 모두가 준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은호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왜 이렇게 급히 도망치듯 나왔어요? 속옷 때문이에요? 미경은 흠칫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해? 은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 표정에 다 쓰여 있었어요. 게다가 그 흔적 난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어요. 그 말에 미경의 입술은 벌어졌고 뺨은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바로 오해란이었다. 또 그녀였다. 언제부턴가 두 사람의 대화 사이를 엿보는 듯한 묘한 눈빛. 퇴근길 미경은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만두세요. 누군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발신자 없음.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산악회의 가을 정기 산행. 올해 마지막 모임이라 모두 들뜬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미경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익명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남편은 모를까요? 향기와 명함, 그리고 속옷은 증거가 되지 않던가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놓았다. 불안은 멈추지 않았지만 은호의 손길만큼은 여전히 그립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감각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코스는 난이도 높은 고갯길이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 했기에 은호는 자연스럽게 미경의 뒤를 따라 걸었다. 미경이 돌을 헛디디자 은호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은호의 손이 허리선을 따라 서서히 엉덩이로 미끄러졌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속삭이며 몸을 떨었지만 은호의 손길을 뿌리치진 않았다. 그 순간 능선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은호는 미경을 뒤로 숨기며 말했다. 저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은 황급히 자세를 정돈했다. 능선 건너편 나뭇가지 사이로 카메라를 든 듯한 손이 번쩍하고 사라졌다. 산행을 마친 후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정체불명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정미경과 은호. 고개 아래서 은밀히 붙어있는 뒷모습. 글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정확히 포착했다는 것. 미경은 단체방을 나갔다. 은호도 잠시 후 퇴장했다. 그날 밤 은호는 호텔방이 아닌 미경의 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미경의 셔츠를 열었다. 오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감쌌다. 조용한 차 안, 외풍이 닿지 않는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만으로 교감했다. 미경은 그의 바지를 내리며 속삭였다. 지금 당신 거 내 안에서 자국 남기고 가요. 이젠 도망칠 생각 없어요. 그 말에 은호는 자신의 단단한 형태를 그녀 안에 밀어넣었다. 좁은 차량 안은 숨소리와 진동으로 가득 찼다. 조개는 깊이 받아들이며 소리 없이 젖어들었다. 그리고 서로의 입술을 포갠 채 미경은 속삭였다. 들켰으면 어때요? 이미 내 안엔 오빠밖에 없는걸요. 금요일 밤 정미경은 여느 때처럼 은호와 호텔방에서 마지막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줄었지만 그만큼 눈빛은 더 깊어졌다.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겠죠?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이제 다 들킨 것 같아요. 은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정리할게요.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마요.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가 천천히 속옷을 벗었다. 마지막 한 번만, 오늘은 오빠 거. 내 안에 다 쏟아줘요. 흔적이 남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녀의 조개는 이미 뜨겁게 벌어졌고 은호는 말없이 그녀 위에 몸을 포겠다. 그는 조심스레 진입했다. 마지막이라는 감각 때문인지 조개는 더욱 단단하게 그의 형태를 감싸 안았다. 둘은 서로를 덮은 채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미경은 남편에게 편지를 남겼다. 은호와의 모든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은 편지. 남편은 말없이 그것을 읽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며칠 후 산악회는 폐쇄되었고 은호는 회사를 사직했다. 정미경은 집을 나갔고 두 아이는 친정집으로 보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겨울 남산자락에서 미경은 등산복을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을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그 눈빛은 여전히 그녀의 조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멈추진 못했지만 끝내 다 가진 것도 아니었다. 단지 한 시절의 봉우리에서 잠시 뜨거웠던 두 사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밀했던 그들의 관계, 위태로웠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그 사랑. 그건 과연 죄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